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각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예병군 멘토입니다. 기분 같지가 않네요. 우울합니다. 그죠? 지금 생존자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사망자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월호도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골든타임에 굉장히 늑장 대응을 했고, 골든타임에 제대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아나실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골든타임이 오히려 펀드 환매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을 못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우울한 기분 조금 떨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쳐낼 수 있는 확실한 기법, 예각 기법을 통해서 또 응용감자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기분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많이들 보내주세요. 억울하신 사연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우울한 기분을 보내주셔도 돼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시죠.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도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우울했던, 지금 사고 소식과 관련해서 더불어, 우리 장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코스피,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자, 선물, 제가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오늘 빠졌습니다. 선물이 이렇게 빠졌어요. 같이 빠졌는데, 선물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매도가 크게, 매도 절정 구간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차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기적 차트상으로 보면 올라오는 접전 구간에 이평선에 닿았고, 자, 거래량은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순간 거래량이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매도 절정 구간. 단기적인 매도 절정 구간입니다. 단기적 매도 절정 구간. 이 매도 절정 구간이 출회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락의 길이 아니라 매도 절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상승으로. 그래서 장 후반쯤부터는 요 매도 절정 구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 연속성이 이론에 반대되는 휩소가 나타나면서 계속 양봉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선물이 이렇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세요. 매도 절정 구간이 나오면, 자, 이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매도 절정이에요. 절정. 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선물의 그 금일 매도 절정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이제 순항 랠리가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대해서.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여러분들 2050포인트까지는 순항 랠리가 저는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583포인트까지의 단기적 순항 랠리가 나올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항 랠리를 이제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의 흐름을 모르고는 주식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선물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대형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이 대형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철저하게 단기적 매매를 접근을 하셔야 되고, 중소형주는 중장기적 매매로 선물하고 별도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을 살펴보신다면 대형주는 단기 매매, 중소형주는 중장기 매매, 디귿디귿 지읒지읒 이 법칙입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순항 랠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보겠습니다. 와우! 오! 스프라이즈! 자, 블루콤입니다. 79.2%네요. 여기 스프라이즈 했는데도 별로 기분은 안 나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 잠시만요. 예. 일단은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 자,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제 24.8%가 넘어섰습니다. 그죠? LMS 17.9% 계속 순항 랠리 하고 있고, 아이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MW,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5.1%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나노엔텍, 나노엔텍이 좀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금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그 나노엔텍도 지금 여러분 수익 구간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부터 볼게요. 블루콤이요, 최근에 무상증자까지 했어요. 그죠? 블루콤이. 야, 이 무상증자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를 한번 보세요. 월봉인데, 이제 완전한 예각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뜯어 말릴 수도 없는 예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추세를 꺾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죠. 예각기법에서 추세 언제 꺾느냐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익절가를 잡아가니까. 늦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 때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의가가 8,150원인데 이게 지금 반 깎인 금액이에요. 왜? 100% 무상증자가 되면서 수치상으로 여기서는 권리락이 발생해서 반으로 전부 깎았어요. 그죠? 반으로 깎았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차트도 반으로 깎인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15,700원 전에 같으면 이게 전 가격 같으면 바로 31,400원대가 되겠죠. 그죠? 목표가가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가 13,100원, 전 가격대로 따지면 26,200원에서 목표가를 31,400원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지금 가격대로 따지면 15,700원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익실현가 다시 상향합니다. 손절가 1,650원에서 13,100원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가격으로 따지자면 26,200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손절선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꺾여갖고 팔리면 어떻게 된다? 어깨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여러분 어깨에 잘 파시는 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 79%. 자, 능가할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블루콤은 여러분들 무상증자까지 받으셨으면, 자, 받는다면 여러분들 주식 수를 지금 2배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역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자, 이거는 또 좋은 모습, 다시, 제가 제시해드린 또 다음에 목표가가 되기 전까지는 손절가, 익절가, 즉 상향 없이 그렇게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따라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 수익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거짓 방송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법에 의해서 드리는 방송은 명확한 포지션에 의해서 방송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320%입니다. 제가 선물을 했습니까? 제가 ELW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 주식으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률을 320%까지 올려드렸습니다. 300%. 우리가 몇 개월입니까? 1년이 채 안 된 얘기죠. 작년 10월 달부터니까 지금 많이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8개월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주세요. 만 8개월이 되지 않아서 320%. 여러분,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얼마나 그 중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리얼입니다. 리얼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세요. 자, 이런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3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 이 예각기법, 오늘도 그 응용 강좌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렌드 분석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10번째 시간. 오늘은 영문입니다. 영문인데 이 섹터는 꼭 살펴봐야 될 섹터입니다. 작년도부터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한 번씩은 얘기 드렸었고 오늘 이 섹터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까보자고요. 속속들이 까보자고요. LED입니다. 이거 어디 갔어? LED입니다. 이 LED 결국은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 LED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저전력 소비를 하고 있고,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ED 시장이 왜 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LED 조명은요, 소비전력 백열등 대비 80%, 형광등 대비 30%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전력난에서 어떤 돌파구가 될 만한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굉장히 많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인데 이 형광등의 소비 전력 대비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전력난에서 전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LED 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5에서 10만 시간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요. 자, 이게 그 정전압만 발생이 안 되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저항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값으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이 되면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백열등뿐만 아니라 형광등에 대한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사용 규제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LED 여러 가지로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들이 결국은 지금 교체해야 될 조명 시장에서는 전부 LED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도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다양한 산업 계층에 지금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고, 일반 조명 산업,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저희 방송국 주변으로 보면 방송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YTN을 비롯해서 많은 SBS, KBS, MBC 모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외관상 어떤 광고를 하는 모든 것들이 LED 조명이에요. 와, 지금 이제는 LED 없이는 어떤 조명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래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에서도 지금 LED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와요. 심지어는 차량용에도 차량용 실내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일램프까지 차량용에도 LE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호등 보시면 이제 신호등조차도 거의 다 LED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에디슨이 자 백열등을 발명한 이후로는 정말 이제 새로운 조명 시장에서는 이 혁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이 짧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긴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긴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다양한 산업계층에서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이 LED 성장성 이미 갖추었고 그리고 쇠퇴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기에서 부흥기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특히 LED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LED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러분, 준비한 PPT 보시게 되면 LED 관련 기업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 금호전기. 자, 이 금호전기는 번개표로 유명한 일반 조명 생산업체죠. 그죠? 그 조명 생산업체가 2006년도부터 LED 조명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진 DMP. 삼성전자 프린트용 부품 제공업체인데 LED 부분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LED 부분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LED가 주력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 대진 DMP는 일단 말 자체에서 글로 묻어. 빼! 그죠? 동부라이텍, LED 조명, 이 개발해서 인테리어 조명 시장, 그 다음에 건축 조명 시장, 옥내 광고 시장, 일반 조명 시장 사업 확대하고 있대요. 참가. 그 다음에 루멘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ED 대표적 업체죠. 그죠? LED 소자, 모듈, 뭐 일반 조명 이런 거 다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가져가고. 루미 마이크로. 자, 어떻게 보면 이 루미 마이크로는요, 실적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빠져요. 그래서, 금호전기 계열인데, LED 제조업체예요. 예. 근데, 실적이 크게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미 마이크로는 빼도록 합시다. 루미 마이크로는 빼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LED, 기판 핵심 소재, 하고 있죠. 그죠? 사파이어 인곳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요. 야, 말 자체가 좋습니다. 사파이어 인곳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말이 좋죠. 그죠? 근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자, 이 회사도 너무나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예, 서울반도체 너무나 유명한 대표적 LED 대장주죠. 그죠? LED 개발 성공했고, 엠폴라 LED 하는 걸, 개발 성공한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오디텍. 자, 요게 중요합니다. 제너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너다이오드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LED는 수명이 길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전압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정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정전압에 대해서 이 제너 다이오드가 정전압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LED 등 조명 시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부품 소재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오디텍. 야, 가지고 갑니다. LG 이노텍. 대형주예요. LED 중에서는 참 대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분기 LED 조명 비중이 30%를 웃돌 거로 예상해서 이에 따른 사업주 손익 계산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까지 자, 우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네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루멘스, 그죠?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 부품, 핵심 부품 소재, 오디텍, 그 다음에 LG 이노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예각기법을 녹여가서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가져갈 거 가져가 보자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금방 안 바뀌네요. 잠시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루멘스 한번 살펴봅시다. 루멘스, 다양한 산업군, 즉, 서울반도체 쪽은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면 루멘스는 다양한 산업군의 조명 시장을 지금 선두업체로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차량용 LED까지. 그러니까 루멘스가 자, 자회사의 채무보증이 그 채무보증한 자회사가 최근에 부도가 났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만큼 빠뜨려놨다가 다시 다 회복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루머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선이에요. 올라오고 있는 선에서, 자, 루머가 돌았어요. 하지만 이 올라오고 있는 선에서 처음 조우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62평과. 그럼 이건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수 잡으면 돼요. 매수 잡고 손절가 정확하게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막 잡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까지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목은 많습니다. 골든타임이 오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죠? 골든타임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대가 골든타임이 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이 골든타임이 옵니다.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골든타임까지 언제? 웨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이트.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딱 그 골든타임이 오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식은 뭐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다. 그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식에서 제가 얘기할 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타이밍과 무관해요, 사실은. 근데 대형주는요, 타이밍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이밍, 골든타임의 타이밍. 그래서 ELS 이런 연동상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신다면, 루멘스 이 부분을 충분히 지금 루머 시장을 극복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 영역대까지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에너지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전고점 영역대를 뚫고 나가면 15,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 막 달려나간다는 소리예요. 오! 킵! 자, 갑니다. 그 다음 서울반도체입니다. 대장이에요. 조명시장에는 이 서울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반도체 루머가 돌았죠, 최근에. 실적이 빠사진다. 실적이 깨진다. 이런 루머, 실적이 좋지 않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멘스 역시, 서울반도체 역시 이 강한 추세선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 추세선 자체를 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킵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요, 서울 반도체의 성장성을 잠깐 얘기 드리면서 LED 성장성을 얘기 드리면서 서울 반도체를 대장주로 잡아드렸고 44,000원 이하의 매수 가격대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45,000원대로 위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그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타이밍의 예술이다, 주식은.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반도체. 그 점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오디텍이에요. 핵심 부품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디텍. 자, 이제 한참 동안 행보기간이 지나왔고, 이제 바로 박스권을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그죠?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명확한 위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상방 쪽으로 돌려놓으면서 거래량조차도 키워가면서 상방 쪽으로 완전 가닥을 잡은, 즉 최근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예각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즉 분봉에서조차는 이제 분봉 보세요. 분봉 10분봉이고 60분봉인데요. 60분봉조차도 이제 완전히 예각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도 킵입니다. 자, 그 다음 LG이노텍입니다. 오우, 무겁죠, 그죠? 엉덩이 더럽게 무겁습니다. 그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이 LG이노텍도 최근에 LED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LG이노텍 한번 보세요. 최근에 올랐지. 자, 올해 들어와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작년도까지는 이건 서울 반도체하고 다르게 갔어요. 똑같은 LED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왜 다르게 갈까요? 왜 다르게 갈까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라서 그래요? 이게 뭐라서 그래서요? 거래소의 중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거의 대형주에 가깝습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요, 2조 3,900억입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그러면 조 단위가 넘는 회사, 거의 대형주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 특히, 자, 오디텍을 한번 볼게요. 오디텍은 시가총액이 1,400억대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가 비교할 수가 없죠. 대형주하고 잘 갑니까? 똑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자, 서울 반도체가 이렇게 갈 동안, 이 대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LG 이노텍은 오히려 쑥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업황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LG 이노텍이 서울 반도체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LG 이노텍은 꺼졌다가 올라오느냐? 그 부분 체크해 보세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대형주는 선물하고도 관련 있고, 옵션하고도 관련 있고, 하방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공매도하고도 관련 있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이 선물하고 옵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시장하고 별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서울 반도체 보시면 차트 딱 비교해보면 나오시잖아요. 그죠? 서울 반도체와 LG 이노텍의 차트. 자, 근데 LG 이노텍도 이제 박스권을 뚫었죠. 뚫고 고개 딱 내밀었습니다. 이거 체크해 볼게요. 박스권에서 밀리던 자리대를 이제 뚫어냈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거래량도 크게 튀우지도 못했어요. 그죠? 튀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스권을 딱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서 보유한 사람들의 차익 매물이 안 쏟아졌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 절정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LG 이노텍조차 킵입니다. 아이고, LED조 분석해보니 다 킵이네요. 그죠? 다 킵인데, 자, 초이스는 잠시 뒤에 내일장 공략주에서, 공략해볼 만한 내일장 공략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대박 플러스가요, 종목 상담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바뀐 지는 됐는데, 전에는 한 분 한 분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다가, 이제는 어떤 개인 한 분의 종목 포트폴리오 전체를 상담해 드리는 시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당첨되신, 오늘,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은 행운을 만나신 거예요. 바로 320% 수익률의 전문가에게서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시게 되는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미 편안한 목소리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바뀝니다. 아, 바뀌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요, LG 디스플레이 하고요. 예. 삼성전기하고요. 예. 대우증권요. 아, 세 종목 들고 계신다, 그죠? 네네. 현금 보유는 어떻게 되세요? 현금 네? 보유 한 30%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비중이 보니까 삼성전기가 40%, 예. LG 디스플레이가 20%, 예. 대우증권이 10%네요, 그죠? 예. 자, 근데요. 예. 대우증권은 금액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8,770원요. 아, 8,770원. 예. 그거 아니고, 예. 상관없어요. 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 이 종목, 세 종목요, 모두 저는 보유 쪽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기부터 차근차근 하나 살펴볼게요. 예. 자, 잘 들으세요. 메모도 잘 하시고. 예. 예. 자, 이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낙폭을 다 회복하고, 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추세를, 자, 이렇게 끊고 내려오다가, 이제 추세를 돌파해 가면서, 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은 더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 길게 들고 가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77,000원까지만 들고 가보세요.
7만 예. 7천 원까지만. 자, 예. 요건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7만 7천 원까지만 들고 가서 수익 보겠다 생각하시고. 예. 지금 매수가가요. 예. 7만 3,900원이잖아요. 예. 예. 7만 300원에, 손절은 잡아 놓으시면 돼요. 7만 300원에. 근데 손절 터치 안 할 거예요. 그냥 들고 예. 가시면 됩니다. 7만 7천 원까지는 시장의 분위기상 무난히 올라올 구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7만 7천 원까지 들고 와보세요. 예, 비중이 예. 40%나 되시는데 이건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LG주들이 거의 반란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반란 형식.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보입니다. 어디까지냐? 예. 32,300원. 저번에 밀렸던 자리 때 거기입니다. 32,300원. 자, 요거 메모하세요. 32,000원 이상에 딱 32,300원 부고 놓으면 분할로 차익 실현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구간대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면서 다음 저항대인 29,000원대가 저항대를 보이는데 이 29,000원대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쉽게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32,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온다니 예. 생각이에요. 그래서 32,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예. 그리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1년이 넘습니다. 대형주는 단기 매매 하셔야 된다, 카이키네. 예. 너무 중장기 매매 하셨잖아. 그지요? 단기로 가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요번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32,300원대 올라오면 파세요. 지금 잘 드는 구간에서, 밑에 구간에서 잘 들어갖고 잡으셨으면 오래 안 지고 가셔도 충분히 그 수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는 자, 타이밍이 꽃이라고. 예.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대우증권.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대우증권. 예. 자, 8,780은 거의 매수가 근처다. 그죠? 지금? 예. 네. 목표가는요, 요거 1,300원입니다. 이것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기 구간이에요.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시기? 오래 안 걸려요. 예. 오래 안 걸려요. 예. 오래 안 걸려요. 여기 지금, 자, 밑에 구간, 하단 구간 다 회복하고 극복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길어봤자 여름 때까지입니다. 들고 가시면 1,300원 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9월 전에까지는 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들고 가시고, 손절가 8,380원이에요. 예. 8,380원. 그러니까 짧아요. 그죠? 자, 8,380원 지금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지금 드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들고 가세요. 예. 이것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 보유예요. 그죠? 예. 현금 비중 30%가 있죠? 예. 이거 놔둬봤자 돈한테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한테 일 시켜갖고 부지런히 어머니 돈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30%를 담을 만한, 자, 예. 15% 나누어 담을 만한 종목을 제가 오늘장, 내일장 공략주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 자, 중소형주에다가 20%, 대형주에다가 10%만 담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30%를 다 부으세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대형주는 철저히 단기 매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 이거 오늘 나가 계신다고, 그냥 보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꼭 재방송 보시고, 아니면 네.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 보시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일장 공략주 그 두 종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방송 몇 시 합니까? 재방송요? 예. 오늘 저녁, 예. 10시부터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보겠습니다. 예, 그때 꼭 보세요. 예, 그래갖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그 현금 비중 남은 걸 막 쏟아 부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가 돈 많이 버시면 우리 서울경제TV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분 예,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수익이 예, 크게 나 있어서 너무나 제가 종목 상담에게 편했습니다. 어머니 수익 예. 많이 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상담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이 잘 나시니까 목소리도 밝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는 세계, 웰컴 투 수익 세계로 오십시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제가 내일장 공략주로, 이거 오늘 LED는 너무 킵하고 싶은 종목들이 많네요. 근데 초이스는 했잖아요. 그죠? 킵은 해놨으니까 초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초이스 해야 될 종목. 첫 번째. 자, 오디텍부터 살펴봅시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자, 요거는 중장기 매매해야 되겠죠. 그죠? 오디텍. 자, 이 오디텍은 이제 각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봉상도 그렇고,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도 그렇고, 일봉상에서의 박스권 상단을 딱 올려놓으면서 이제 출발을 딱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분봉도 마찬가지. 이제 예각을 세웠고, 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일봉상 보면 바로 예각을 세운 장면이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디텍, 매수가를요, 오늘 종가가 15,350원이에요. 조금 싸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익도가 좀 벌어졌으니까 이걸 살짝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 어디냐? 바로, 15,100원입니다. 뭐, 캐봤자 250원 싸는 거네요. 그죠? 15,100원대의 매수 가격대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일단 중요 안 합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특성상 16,800원대로 목표가를 잡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손절가 중요하죠. 손절가는 14,400원입니다. 자, 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5이평선이 깨지는 무렵, 즉, 각도가 둔해지는 시점이 14,4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손절선을 지켜나간다면 이 종목 예각기법으로 봤을 때 충분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왜? 이 다이오드,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LED가 이게 많이 팔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제너 다이오드가 꼭 필요합니다. 핵심 부품 소재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커지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LED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이 성장을 안 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인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점도 예각기법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봐. 차트만 봐도 안 되고, 기법만 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성만 봐도 안 되고, 결국은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까지도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매매 접근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LG이노텍입니다.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아이고, 이만큼 올라오다니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겁니다. 월봉을 보세요. 이제 시작점입니다. 박스권 뚫고. 2013년도에 고점 부분 뚫어내고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게 이제 또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래 돼야 되죠. 또? 아니고, 이제? 예,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즉, 강하게 어떤 상승 구간을 잡아나갈 수 있는데요. 대형주는 이게 잘 올라오다가도 보세요. 서울반도체 올라오고 있을 동안 이거는 꺼졌습니다. 왜 꺼졌겠어요? 대형주였기 때문에. 즉, 지수하고 연동이 돼 있고, 지수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꺼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LG이노텍은요, LED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입니다. 11만 2천 원이 오늘 종가예요. 그죠? 근데 이 10만 9천 원대, 약간 싼 가격대, 여기서 매수하는 걸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봉상 체크를 해볼게요. 자, 10만 9천 원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게, 내일 되면 이 중심선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죠? 10만 한 7, 8천 원대까지. 그러면 이거는 살짝 여기 올라오면서 살짝 밑으로 깨지는 구간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걸 들어버리면, 아래 꼬리 달고 들어버리면 마치 12평에 대여서 바로 올라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입니다.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그죠? 10만 9천 원 매수가. 목표가는 13만 2천 원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자, LG이노텍은요, 철저히 목표가 지켜갖고 갑니다. 자, 예각기법에서 목표가 의미 있다, 없다라고 막 계속 말을 했지만, 대형주는 무조건 목표 지켜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점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이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해버리는 걸로 갈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오늘
해야 될 시간은 다 마쳤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마쳤냐 여러분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320%라는 수익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앞전 시간에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뒷시간부터 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빨리 마쳤어요. 자, 그래서, 자, 320%.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주식에서. 자, 일단, 누적 수익률 320% 다시 한번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대다수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대형주를 장기 매매하라 그러고, 그죠? 중소형주는 단기 매매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워낙 이 부분을 전문가들마다 설명을 해 놓으니까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렇게 떨어질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떨어져요. 물타기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돼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 올라올 끼야. 올라오겠지.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뭐. 이게 언젠가 올라올 끼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이제 지금 상장 폐지된 종목을 물려주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왜? STX 조선해야. 상장 폐지됐죠. 대형주였습니다. 시가총액 5조가 넘던 회사였습니다. 그 대형주가 지금은 이제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 가치로 보면. 팔지도 못합니다. 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를 가도 막연하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했던 그 STX 조선해양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빠이. 그죠? 자, 우리 대형주 많이 외치시던 분 있습니다. 예? 단순하고. 주식 단순하게 하니까 왜 수익 납니까? 무식하면 수익 안 나요. 예? 그런데 그분이 말씀했던, 자, 대한전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들고 가야 됩니까? 들고 가야 됩니까? 2,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이걸 들고 가야 돼요. 무조건 들고 가면, 무식하게 주구장창 들고 가면 이게 언젠가는 올라옵니까? 경영진도 이 회사를 포기했는데. 이게 대형주의 실체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할 때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계통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 계통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의 어떤, 그 멘토, 그리고 케이스, 그거를 이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해요. 그죠?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그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형주에 투자를 했습니까? 주식 대형주에? 자, 대형주에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분은 코카콜라라는 작은 음료 회사부터 투자를 했는 거예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작은 음료 회사. 그 회사가 중형주가 됐고 대형주가 된 겁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구텍이라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삼성전자를 샀습니까? 포스코를 샀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샀습니까? 아닌데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 따라하기를 한다 그러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고 삼성전자를 사고 그렇게 대형주에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요. 예? 이게 이게 성장성을 갖춰서 크고 해서 소형주가 중형주가 되고, 중형주가 대형주가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대박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대박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 장기 매매, 중소형주 단기 매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블루콤 이런 것도 들어갔다가 2%만 수익 나면 팔아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마이너스 20%, 30% 가도 막연한 믿음으로 들고 가시는데, 자, 저렇게 70% 이상까지 올라오는 블루콤은 2%에서 잘라봅니다. 그래 놓고 술자리에서 여러분들 얘기하시죠. 뭐라고? 내 블루콤 아니나야? 그거? 내 10,000원대 들고 있었대. 뭐 들고 있으면 뭐 하는데? 12,000원에 파신 건데. 그죠? 들고 있으면 뭐 하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그 옛날에 추억, 10,000원에 샀던 추억 때문에. 야, 이거 들고 있었으면 얼만데? 그렇게 늘 후회하면서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막연한 믿음을 가져가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또다시 단타매매했던 습관을 보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쳐줬어요. 거꾸로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소형주가 장기 매매고 대형주가 단기 매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를 중장기 매매를 하고 대형주를 단기 매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KT 길게 들고 왔습니까? KT 추천드리고 바로 12%가 뛰어 올랐죠. 그죠?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매도를 쳤습니다. 대형주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매매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내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여러분들 사활을 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죽기 위해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성장성은 제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나와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대형주를요,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막상막하 투레쇼에서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트랜시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노력해서 보신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노력해서 뭔가 주식시장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력 안 하고 단순 무식하게 차트만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겠죠. 그렇지 못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노력의 결과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 시간대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대형주 단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번 돈을 노력이 없는 사람하고 논의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사람과 반드시 논의하십시오. 서울경제는 여러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예병근 멘토였습니다.